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에 남겨둔 가족을 만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이산가족을 만나봅니다. 정부가 비료 지원을 늦게 하는 바람에 농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 경북에서는 14개 학교의 신입생이 없고 8개 학교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포항 실내 수영장이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현재 한파 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을 시작으로 눈이나 비가 내려 주말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어제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8도, 문경은 영하 6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건조주의보는 남아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눈비 소식이 꽤 많은데요. 내일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시 밤부터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가을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올랐다가 망연자실했던 대구 지역 실향민들도 상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새 여든이 된 정희경 할아버지. 1950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정희경 할아버지는 전쟁통에 가족들과 헤어져 피난길에 올랐던 그날이 마치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된다고 말합니다. 2, 3일만 피하면 우리가 도로 이제 복구한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안 그랬으면 다음은 뭐래도 사진이라도 가져오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차마 삭히지 못해 당시 아버지가 고향에서 수확했던 쌀 한 줌을 70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습니다. 1940년 10월 29일에 우리 아버지가 수확한 쌀이거든. 고향 방문을 애타게 기다리다 7년 전 결국 세상을 떠난 형을 대신해 조카를 만나면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고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사진이라도 가져오면은 모르겠어. 사진이라도 있으면 내가 간직하고 참 마음속에 품고 어머니를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정 씨를 포함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3명의 실향민이 상봉 명단에 올랐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런 소식도 못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소식이라도 들었으니 반분은 풀리죠. 오랜 세월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온 실향민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번만큼은 꼭 평생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취약계층의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펼쳐집니다. 대구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맡겨서 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LP가스를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 구군에서 추천을 받은 뒤 2,000가구를 선정해 보급합니다. 가스안전 차단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만큼만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이번 사업에는 1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경상북도가 기초노령연금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83만 원에서 87만 원, 부부 가구는 132만 8천 원에서 139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지난해 3,740여 원에서 올해 5,920여 원으로 58% 증가했고 내년엔 8,55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비료 지원을 늦게 하는 바람에 농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 단지.
이맘때면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기 위한 준비가 끝나야 하지만 비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은 농사를 시작도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2월 5일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농민들 지금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요. 농사 시기를 놓치면 과수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봐서 늦으면은 못 쓴다 하니까 그 모종을 폐기 처분해야 돼. 왜든 그걸 일찍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사업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이 농가에 비료를 직접 공급했지만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며 지자체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전보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비료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공급된다던 비료는 아직도 강감무소식입니다. 행정에서 신청을 접수해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제도 개선됐기 때문에 시행 첫해니까 일부 조금 그런 불만족스러운 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신청한 비료보다 양이 적게 나온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물이 클락하면 저 2포가 필요한데 니 한 포가 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책상머리 앉아가 그런 식으로 몇 헥타에 얼마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농정당국은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바뀐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 애꿎은 농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수돗물 원수의 수질 감시 항목을 늘렸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원수 수질 감시 항목에 중금속 2가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가지 등 모두 15가지 항목을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신청하는 가정의 수돗물 품질을 직접 확인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품질 확인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마이스 산업, 즉 전시 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경상북도는 올 하반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신라, 유교, 가야 문화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경북 마이스 산업의 비전과 육성,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제 관광객들이 순수 관광보다는 비즈니스와 학술, 전시회 등을 연계한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 경북 지역 초중 고등학교 14개 학교에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학교는 통폐합 내지는 폐교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봉하무랴초등학교 수식분교. 전교생이 6명인데 6학년 학생 2명이 졸업하고 나면 단 4명만 남게 됩니다. 도시는 큰 학교보다는 여기서 자연학습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더 친근감 있고 왕따 당할 일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올해 신입생도 없습니다. 벌써 2년째 입학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적인 장소도 되지만 이 마을 전체의 어떤 문화적인 공동체의 어떤 장소로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가 점점 줄면 수식분교처럼 올해 신입생 없는 초중학교가 경북에서 모두 14개 학교나 됩니다. 안동 월곡초 3개 분교, 문경 삼북초 창구분교, 영양 1월초 청기분교, 상주 낙서초등학교 등입니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저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강소 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8개 학교는 없어집니다. 의성 담북초, 문경 함창초 숭덕 분교장, 선산여중, 선산여고 등 7개 학교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되고 예천 지보고등학교는 3년 동안 입학생이 없어 올해 졸업생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올해 도내 전체 학교와 학생 수는 초등은 523개 학교에 14만여 명, 중학교는 287개 학교에 8만여 명, 지난해보다 3,000명 이상씩 줄었고 고등학교는 191개 학교에 3만여 명으로 1,000여 명 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와 한국무역협회가 해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큰 부스를 차려서 참가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본사나 공장이 있으면서 지난해 수출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중소제조기업으로 해외 전시회에 단독으로 27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부스를 차려서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전시장 바닥만 빌리면 독립 부스비의 전액을, 그리고 기본 부스를 빌릴 경우 비용의 70%를 최고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5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QR코드를 활용해서 수출 상품 광고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 기업의 해외 홍보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이 모두 포함된 종합판과 업종별 책자 6,000부를 만들어 해외 전시회 등에서 지역 기업과 제품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300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 책에 담을 계획인데 참여를 원하는 대구 지역 제조업체는 오는 14일까지 대구시나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던 포항 실내 수영장이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데도 수영 동호회 회원들과 시민들로 수영장은 벌써부터 북적거립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능숙한 수영 솜씨로 힘차게 물장구를 치며 물살을 가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추위도 있고 수영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물도 따뜻하고요. 모든 시설이요.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연기했는 그 보람이 있어요. 밖은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수영장 실내 온도는 섭씨 30도 안팎을 유지합니다. 온 몸에 좋은 것 같고 허리나 다리 운동 지금 제가 허리에 불편한데도 되게 이제 처음 와서 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85년 준공된 포항 실내 수영장은 시설이 노후돼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당초 지난해 9월 개장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부생열 배관을 수영장으로 빼내는 압입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영장으로 빼낸 새로운 배관의 수압 조절 문제 등으로 개장이 2차례나 지연됐습니다. 3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포스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연료를 이용하여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 새롭게 단장하여 공단은 시스템 변경으로 연간 602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실내 수영장은 오는 7일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10일부터 28일까지는 자유수영으로만 임시 개장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포항 실내 수영장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화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협동조합 육성에 적극 나섭니다. 도는 우선 장기 계획에 따라 경북 협동조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 임원 교육으로 확대합니다. 또 지난해 12월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과 함께 동종업계 간 상호 협력과 연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거래와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 지역 최초로 6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국내 의학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와 교육 과정, 졸업 후 교육 등 6개 영역에 걸쳐 평가를 해 4년이나 6년의 기간을 두고 우수 의과대학으로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에서는 영남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와 고신대 의대, 아주대 의대가 6년 인증을 받았고 강원대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4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과 부종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농식품부는 부정 사용이나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농업인과 주유소에 대해 현재 2년과 5년으로 면세유 사용과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처벌 기준을 5년과 10년으로 각각 높이는 것으로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폐농기계 재신고를 비롯한 농기계 보유 현황 신고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현장 실사도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5월까지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사범에 대한 수시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반은 대진리항과 영암리항, 모포리항 등 어선 입출항 신고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이나 야간의 취약 시간대에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불법업 22건을 단속해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어제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8도, 문경은 영하 6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건조주의보는 남아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피부 관리와 불씨 관리 모두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는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3도, 청도는 영하 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랐습니다. 대구와 영천의 낮 최고 기온은 4도, 청도는 3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던 김천은 영하 6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 정도 오르긴 했지만 현재 영하 10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은 영하 2도, 경주와 울진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올랐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5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